ES6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마지막 강의인 14번째 강의 람다 JS의 사용 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람다 JS에 대한 제 소견하고 제가 이제 사용했던 그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람다 JS를 왜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도큐멘테이션에 가보면 아주 많은 람다 함수가 존재합니다.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람다 JS를 실무에 사용한 함수 목록입니다. 보시면 43개 정도 되는데 300개 정도의 함수 중에서 한 43개 정도만 제가 썼다는 거죠. 다 쓰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함수에 대해서 그 사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첫째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GT나 add가 그 람다 함수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안 쓰는 부분 좀 있고요. 람다 함수 중에서 보면 컴플리먼트를 검색하시면 이게 여집합을 나타냅니다. 구글에다 검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컴플리먼트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수학의 그런 개념들을 집어넣는 것도 있고, 아파추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실무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람다 함수를 소개한다는 건 너무 범위가 크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썼던 그 람다 함수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미 사용했던 것을 제외해 놓고 보니까 14개 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14개 자체도 특이한 경우에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파이프 함수는 이전에 강의했습니다. 그 람다 JS의 파이프라인을 가능케 하는 함수고요. 함수형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파이프라인은 함수를 일렬로 나열시켜서 진행 순서하고 코딩하고 일치시키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로직을 보다 읽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이 함수형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쿼리하고 쿼리 n하고 요 언더바 언더바 요거는 함수를 조합하기 위한 거죠.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and하고 otherwise가 많이 쓰이죠. 이건 비동기를 처리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눈코딩은 최상급 개발자만이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주니어 여러분, 무조건 키보드로 치십시오. 화면을 클리어하고 기존에 작성했던 소스의 일부를 불러오겠습니다. 알로그는 맨 마지막 작성한 걸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if natural number true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하고 프라미스 중에서 nNumber를 갖고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발전 파이프 하고요. 프라미스로 시작합니다. 프라미스 resolve 3 하고, 프라미스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ended 해야겠죠. 그래서 nNumber 5 복사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해봅시다.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썼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듭니다. 우선 자연수이면 화면에 표시하는 걸 해보죠. 여기서 r. 무조건 end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r. n 해서 number. is integer 이면 print console log 자연수 아규먼트를 받아야겠네요. value에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제대로 나왔죠. 오토 띄고, 이게 읽기가 좀 그럴 수 있으니 이런 식이면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if else도 한번 집어넣어 보죠. 여기서 endden 한 다음에 r. if else 값이 들어오면 value에서 console log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고, 이것도 좀 정리부터 해야겠네요. 없다면 그냥 로그 해서 값을 입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콤보해서 맞춰주고 저장하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고 이번에는 입력한 값이 있으면 뭐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r.endThen하고 .when r.identity r.pipe endNumber 1000 2000 3000 하고요. 요것도 콤마 해줘야겠죠. 다음에 저장하면 실행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코드가 결코 읽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전 강의에 엔덴 지옥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엔덴이 들어간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 들여쓰기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더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취한 방법은 r점부터 없애죠. 임포트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걸 다 없애주면 아이덴티티가 빠졌네요. 예, 정상 출력됩니다. 이런 식으로 r을 빼더라도 ended 하면 이렇게 람다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VS 코드에 그 인텔리 코드 API 같은 걸 지원을 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발달이 돼 가지고 예전에는 r 해가지고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은 그냥 임포트 하면 임포트한 라이브러리를 그냥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r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r을 지우고요. 그럼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죠. 제가 이 endN 같은 경우는 단순히 프라미스를 처리한다는 것만 나타나죠. 생략한다고 생각하면 한 라인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읽기가 쉬워집니다. 이 부분도 이런 형태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파이프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놓으면 코드가 엔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실제 작업이 필요한 부분만 포커싱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코딩하면 하나 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const endN 편에서 이거는 함수 두 개를 받죠. 하나는 컨디션이고 또 하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함수로 하고 endN when 컨디션과 펑션을 화살표 함수니까 실행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코드가 간결해졌죠. 역시 이 부분을 바꾸면 const endN if else identity까지 해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는 펑션 두 개만 돼 있습니다. 있을 때 처리하는 펑션하고 없을 때 처리하는 펑션.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시 파이프도 마찬가지죠. const endN when identity 파이프는 살려줍시다. equal fnt에 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뀝니다.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해졌죠. 람다 JS의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하나로 조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행하는 거 자체로 포커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주 쓰이니까 파일 하나 만들어서 lambda ext.js 한 다음에 맞는 걸 카피하고요. export 여기는 import하고 alog을 갖고 옵시다. 그리고 alog도 export 이것도 저희가 함수형 쓸 때 하는 라이브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쓸 때는 이렇게 임포트를 해오고요.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alog는 지우고요. 저장하면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람다 익스텐드를 만들어 가지고 확장시키면 좀 더 읽기 쉬운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조하지 않는 함수들은 가능하면 지워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그러면 endThen은 했고요. 탭 identity orage t하고 f까지는
예전에 했던 강의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스라고 있나요? 이 함수는 재밌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화면을 클리어했습니다. 람다는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하나 선언하죠. P1은 뭐 10 하고요. P2는 문자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두 개 만들죠. 아규먼트를 받아서 const P1 아규먼트 하고 return P1 플러스 1000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아규먼트 받아서 P2 하고 return P2 하고 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equal 배열로 실행하고 싶은 함수들을 나열시킨 다음에 콘솔로 fnt 적스하고 마지막에 객체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배열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함수를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에 재밌는 거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fnt는 객체를 받아 가지고 P1하고 P2를 거기서 갖고 오고요. 그리고 R1은 어떤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이거는 아규먼트가 P1 이렇게 하고 2하고 2하고 2 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도 만들어 줘야겠죠. P는 P 플러스 1000이었죠. 2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로 이런 식으로 출력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주고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fnt 함수를 보면 선언하고요, 실행했죠. 저희가 지향한 함수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적스를 사용하면 const fnt 언더바 해서 파이프하고 적스 배열이죠. 아까 fnt1하고 fnt2를 한 다음에 이거를 결과로 받아서, 결과가 배열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fnt 언더바 오브젝트에서 실행을 시키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함수 살펴보면 아규먼트 받아서 선언을 하고 실행을 하죠. 근데 이 fnt 언더바는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 함수를 통해서 이 선언 부분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스를 통하면 이 선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 부분은 결과를 받아서 분해해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언과 실행 함수를 그냥 함수로 바꿔버릴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씁시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주니어한테는 훨씬 더 읽기 쉽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에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적스를 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됩니다.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이런 형태로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적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도큐멘테이션이 어떤 함수의 기능을 설명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실무에 적용할지는 전적으로 그 개발자한테 맡겨놓고 있거든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더라도 응용해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크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나머지 설명하는 함수들은 그 람다 예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어플라이가 있죠. 어플라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함수는 아규먼트로 받죠. 근데
값을 이 배열로 갖고 있을 때 이 배열을 이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라이브러리 만들 때나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함수를 대체하는 리스트를 보면요, 맵, 필터, 파인드, 리듀스, 솔트까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솔트 바이는 어레이나 객체의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솔트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이 프롭스랑 많이 연결돼서 사용하는데, 이거부터 읽어보면 객체의 네임이란 프로퍼티 갖고 와서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트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소트하는 거죠. 배열이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위치들만 가지고 우선순위로 소트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people이라는 어레이가 있으면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소트하는 겁니다. range는 얘기했고요. tail은 이런 형태로 끝에서만 자료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게 사라졌죠. 그래서 1, 2, 3 하면 2, 3만 나타나고 1, 2 하면 2가 나타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게 init가 있습니다. init는 맨 마지막 걸 없애고 앞에서부터 수차적으로 이제 배열을 갖고 오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tail하고 init하고 비슷한 것이 이 head하고 rest가 있습니다. head는 앞에 있는 하나만 갖고 오는 겁니다. rest는 맨 마지막에 하나만 갖고 오는 겁니다. take는 배열에 주어진 숫자만큼을 갖고 오는 겁니다. 2를 했으면 이렇게 2를 갖고 오는 거죠. take rest는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take는 앞에서부터 갖고 오는 거고 take rest는 뒤에서부터 갖고 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unique는 배열의 값이 있으면 이것을 유니크한 값만 새로운 배열로 만드는 겁니다. from pair는 좀 특이하게 이 키 밸류 형태의 어레이를 그냥 객체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써긴 썼는데 어디서 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로직은 그 컨디션까지는 뭐 얘기됐고요. end는 다 아시죠? 두 개의 값이 true일 땐 true이고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인 겁니다. 릴레이션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만 equal, gt, lt, gt는 greater than이고 lt 같은 경우는 less than이죠. lte 같은 경우는 less than equal, 이런 형태로 뭐 다 예측할 수 있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미는 최소값이고요. 이진릴은 nil이나 undefined일 때 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클램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램프는 한마디로 묶는다는 거죠. 주어진 두 개의 숫자 사이로 아규먼트로 주어진 숫자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면 10이 되는 거고 4면 가운데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1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제가 쓴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이 쓰는 부분이 이 파이프, end then, 로직, 그 다음에 리스트 정도만 쓰고 자바스크립트 함수 쓴다든지 예를 들어 min이나 max 같은 경우는 그런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진 않고, 제가 때때로 이 람다 함수를 보면서 어떻게 쓸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작은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안단테 프레임워크 제1과정 ES6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긴 교육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과정은 원래 회사 내 신입사원을 위한 한 6단계 정도의 교육이었습니다. 한데 그것이 좀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좀 보강을 해서 정말 프론트엔드까지 그 성장시킬 수 있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에서 기획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회사의 프로젝트가 제 개인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녹음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은 편집하는데도 이렇게 품질이 좀 낮습니다. 그 말은 오타하고 말은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운이 없게도 이 과정은 기초 과정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리액터하고 실무에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까지 교육이 진행될 건데, 힘들지만 이 교육을 끝까지 마치신다면 중급 정도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퀄리티 높은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